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고대의 두 거인, 바로 로마와 중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마주쳤던 그 엄청난 순간으로 말이죠.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서기 160년, 갑자기 대진국이라는 들어본 적도 없는 미스테리한 나라에서 사절단이 한 나라에 도착합니다. 과연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그 정체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자, 이 거대한 만남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려면 먼저 모든 것의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한 남자의 목숨을 건 여정에서부터 말이죠. 이건 거대한 분쟁 속에서 시작된 필사적인 임무였습니다. 기원전 2세기, 당시 한나라는요, 북쪽의 흉노 때문에 정말 골치가 아팠습니다. 이들은 그냥 유목민이 아니라 당시 최강의 기마군단이었거든요. 제굴에게는 정말 심각한 위협이었고 한무제는 어떻게든 이들을 견제할 동맹이 절실했던 거죠. 바로 이때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장권이가 등장합니다. 그의 임무는 그냥 서쪽으로 가서 동맹을 구해오는 그런 단순한 게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제국의 운명을 짊어진 탐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장권의 여정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출발하자마자 흉노에게 붙잡혀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결국 외교적인 임무 자체는 실패했지만 그가 목숨 걸고 가져온 정보가 의도치 않게 훨씬 더 위대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바로 인류 역사를 바꾼 실크로드의 탐생이었죠. 장건이 뚫은 이 길 위로 이제 엄청난 교류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저는 인류 최초의 글로벌 고속도로라고 부르고 싶네요. 실크로드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겁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이 길이 일방 통행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중국에서는 비단이나 종이 같은 당시로서는 최첨단 제품들이 서쪽으로 갔고요. 반대로 서쪽에서는 중국이 그토록 원했던 강력한 말, 천마라든지 또 귀족들이 사랑했던 향료나 유리제품 같은 것들이 동쪽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로가 원하는 걸 교환한 거죠. 로마인들 사이에서 비단은 이건 그냥 옷감이 아니었어요. 금이랑 무게를 똑같이 쳐준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부와 권력의 상징? 그 자치였던 거죠. 그리고 이 비단에 대한 엄청난 열망이 로마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억 세스트르티우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당시 역사가 플리니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매년 이만큼의 돈이 비단 같은 동방 사치품을 사기 위해 로마 밖으로 줄줄 새어 나갔다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무역 적자죠. 이렇게 엄청난 돈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기감을 느꼈겠죠. 아니, 이 엄청난 비단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 하면서요. 중간에 있는 페르시아 상인들한테 비싼 값에 사는 게 아니라 직접 그 근원지를 찾아가고 싶다는 강력한 동기가 생긴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무대가 완벽하게 준비됐어요.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미스터리로 다시 돌아갈 시간입니다. 동쪽과 서쪽의 두 거대한 제국은 과연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바로 이 해입니다. 서기 160년. 기억하세요? 동쪽 끝에 한나라와 서쪽 끝에 로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두 문명이 처음으로 공식 기록을 남기며 마주한 그야말로 운명적인 해였죠. 드디어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입니다. 중국 기록에 등장했던 그 대진국, 그 정체는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절단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철학자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보낸 공식 사절단이었어요. 이게 바로 두 초강대국 사이에 기록으로 남은 최초의 공식적인 만남인 겁니다. 그럼 이 만남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냥 사절단 한번 보낸 게 대수냐 싶을 수도 있지만 이건 단순한 만남 그 이상이었어요. 말 그대로 세계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건이었죠. 특히 지금까지 무역을 독점하면서 이득을 챙기던 페르시아를 건너뛰고 유라시아 대륙의 양쪽 끝이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정말 큽니다. 하지만 실크로드가 남긴 진짜 유산은 비단이나 황금 같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길은 세상을 바꾸는 정말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켰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도미노입니다. 바로 종이예요. 한 나라에서 발명된 종이가 실크로드를 타고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럽에 도착해서 인쇄술과 딱 만나게 되죠.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바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입니다. 지식과 정보가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유럽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버린 거예요.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두 번째 도미노는 더 놀랍습니다. 바로 나침반. 이것도 중국에서 발명됐죠. 이 기술이 또 실크로드를 통해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유럽 탐험가들의 손에 들려지게 됩니다. 콜럼버스, 마젤란, 이들이 망망대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나침반 덕분이었어요. 결국 이게 뭘로 이어졌죠? 바로 대항해 시대, 전 세계가 바다로 연결되는 시대를 열어젖힌 겁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실크로드는 그냥 물건을 사고 파는 무역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그리고 가장 위대한 아이디어 네트워크였습니다. 이 길을 통해 오고 간 건 물건만이 아니었어요. 불교 같은 종교, 그리고 수많은 기술과 사상들, 바로 이런 것들이 문명을 만들고 또 지금의 우리 세상을 만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실크로드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고대의 연결고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